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우리 40, 50대 중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이 이제 부동산인데 어때요? 요즘 부동산 투자할 만한 게 그렇게 별로 없죠. 네, 전문가들도 역시도 지금 이제 힘든 상황입니다. 편하게 벌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편하게 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 방법을 알려주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테이션 블록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친친디 그룹의 오너인 서태양입니다. 그 친틴디 그룹은 그 네. 중국 이름 같아요. 어떤 회사죠? 그렇죠. 예. 약간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친절한 친환경 디자인하우스 오. 프로젝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제 관련 이제 회사들을 네. 이제 부동산 뭐 옆에 세무 또 거기에 금융 그리고 설계 CM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관리하는 회사들까지 이제 다 이제 같이 두게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아날로그로 일을 하다가 이런 시행 사업을 디지털로 해야겠다 네. 해서 만든 게 스테이션 블록입니다. 여기 이제 원스톱으로 고객이 오면 네.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네요. 설계, 네. 시공부터 해서 이제 PM까지 같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세무까지. 예. 금융도 같이. 예, 모든 부동산 사업의 핵심은 금융이기 때문에 금융에서 버퍼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그렇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전문가들 많이 모셨는데 각 파트별로도 이렇게 많이 모셨는데 오늘은 이 전체를 다 아울러서 네. 통제하고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쭤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가야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우리 네. 또 은퇴자들이 위한 그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개발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이제 최근에 이제 팩부동산을 네.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팩부동산 하면 좀 생소할 텐데 이게 어떤 네.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반려인들을 위한 부동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특수계층이나 조금 이제 좁은 계층 네. 타겟으로 한 그런 사업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1인 세대가 네.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은퇴자들이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나시면 그 반려동물들을 자식보다 더 귀하게 맞아요. 키우는 경우가 많죠. 자식보다 더 귀하게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유산도 뭐 주려고 네. 그런 외국에는 그런 경우가 많죠. 저희 어머니가 네. 전화하실 때 그 여름에 에어컨 한번 틀자면 그렇게 안 된다 그러시는데 네. 우리 강아지 키우잖아요. 네, 틀어주죠. 그 애 때문에. 더우니까. 네. 예, 또 강아지는 사람보다 체온이 높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애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애들을 데리고 어딜 가려고 해도 그렇게 못 가는 데가 많아요. 카페도 못 들어가요. 편의점도 맞아요. 못 들어가요. 심지어는 펜션에 놀러 가려고 해도 호텔에 가려고 해도 네. 반려동물은 죄송하지만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혼자 사신 분이 또 애견 많이 키우는데 반려인들 네. 뭐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강아지 키운다 그러면 네.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갖다 데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네. 이제 우리나라보단 조금 더 먼저 법을 놓았고 많은 것들을 선행학습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기 있었던 품목들 중에 한 품목들인데 지금 이제 그 애견 펜션이라고 표현하죠. 애견 펜션, 네. 뭐 애견 펜션 풀빌라 한 박당 뭐 50만 원 내외에서 비싸게는 140만 원까지 서울 양평에 있는 거를 봤는데 이런 현금으로는 좋은 쪽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걸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허들이 높아요. 그래서 그 엄격하죠. 허들을 이제 좀 제가 어떻게 보면 넘을 수 있을까?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 딱히 또 받을 데가 없어요. 맞죠. 이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은 어떤 브랜드화된 대기업이 없고 대부분 개인이 위주예요. 그렇죠. 유명한 펜션도 개인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할 때 어디 가서 배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 집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부터 하면서 배우기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컨설팅 분들 많이 하시는데 아 이래서 때가 됐구나 싶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 갖고 플랫폼을 만들고 업무 대행들 해드리고 있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제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멍벨리라고 멍벨리요. 예, 가평에 있는 이제 네. 풀빌라인데 거기하고 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인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도 그냥 건축주 출신이에요. 이런 전문 업자가 아니시고 작게 한번 해봤는데 재밌어서 이번엔 1200평 규모로 네. 총 8동입니다. 8동. 실내 수영장, 실외 수영장 있고 했는데 한 달에 네. 일단 풀부킹입니다. 그냥 그 스케줄에 찍힌 것만 봐도 한 7, 8천은 공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현장 가서 써보니까 옵션이 많아요. 강아지 따라서 입장료 있고 또 거기서 풀 틀려면 풀도 옵션이 있고 고기 먹으려면 고기도 옵션이 있고 저희 얼추 계산을 해보면 매출이 아무리 적어도 한 달에 1억 이상은 나오겠구나. 그럼 그분은 그 전에는 이런 반려인 빌라가 아니라 일반 빌라, 그 풀빌라였어요? 그냥 아니요, 그냥 작게 펜션 사업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작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구나. 해볼만 하겠네 해서 했는데 그 남편분은 너무 힘들어하시죠. 난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네. 난 너무 힘들어. 탈출하고 싶어 하시는데 딱 저한테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런데 수익률이 좋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투자 대비 수익률이 저희가 대출 계산해 봤을 때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근에 꼬마 빌딩 앞에 얘기했던 원룸, 뭐 네. 오피스텔 5%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안 이건 되죠. 5%가 뭡니까? 투자 대비 두 자리 숫자의 수익률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러 가지 땅에 대한 입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참 많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펫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는 커질 수밖에 없다. 왜? 공급 대비 수요를 놓고 보면 원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1인 세대수가 점점 더 이제 커져요. 그렇죠. 예, 제가 서울 주택 임대 트렌드 리포트라는 책의 대표 저자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1인 주거 세대가 점점 늘어나서 3년이 지나가면 40%까지.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반려동물? 근데 그 친구들이 데리고 갈 때가 아직은 많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펜션 사업 하시던 분들도 뭔가 리모델링해서 해보고 싶어 하고 하는데 뭔가 이거 어디 물어볼 데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면 여기는 일단 땅값이 싸요. 그렇죠. 모든 부동산의 시작은 토지. 그렇죠. 예, 평당 100만 원, 200만 원, 비싸봐야 3, 400만 원짜리 땅들을 대상으로 움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환금성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캐시가 바로바로 설치하고 몇 년 있다가 드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거는 완성을 하고 홍보를 조금 하고 인스타 좀 뜨면 바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투자 대비 예를 들면은 땅 사고 건물 짓고 뭐하고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 한 25억쯤 들었다. 네. 그러면 25억에서 실제 자기 자본이 10억 내외가 들었다. 그러면 대출 받아서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체적인 스케줄로 놓고 보면 충분한 이익률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군요. 그래서 양평, 가평, 그다음에 요즘엔 강원도, 그리고 이제 또 아랫지방 내려간다고 반려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려가 보면 없어요. 실제로 반려인 펜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람들의 인적 구성원, 가족의 구성원들이 사실은 반려인이 옵션이 아니라 반려동물은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이 주거 문화, 또 여가 문화도 변화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진입할 수 있는 니치 마켓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평생 우리 강아지를 키우면서 네. 반려인이거든요. 네. 살아왔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그냥 강아지지만 저한테는 자식하고 똑같아요. 아유, 그 이상이죠. 그럼요. 말 네.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네. 더 그 이상 이제 챙겨주는데 네, 네. 이 아이가 어디 놀러 가려고 하면 놀러 갈 데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애견 편신이 있다고 하면 네. 위치가 좀 안 좋아도 네. 좀 가격이 비싸도 네. 충분히 지불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애견 시장은 굉장히 반려견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는데 네. 이런 공급은 이제 많이 없다 보니 네. 지금은 이제 꽤 괜찮은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도심지에서는 네. 끼케 한 4% 정도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을 얼마큼 쓰냐 좀 달라지겠지만 네. 뭐 케바케일 같은데 네. 대략 자기 자본 대비 얼마에서 얼마 정도 그 현금으로 저희가 캠레이트 놓고 봤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4%대 원룸 수익률이다. 그러면 여기는 2, 3%더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일단 가격을 더 비싸게 받아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보단 돈을 더 비싸게 받는 부분들이 많고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재밌는 분이 있어요. 부동산이랑 강아지 분양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임대 오피스텔 밑에 이제 그 부동산 해서 관리하시면서 옆에 강아지 분양을 하십니다. 방어 들어왔다가 분양받아서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주인이 밖에 나갈 때 관리를 해줘야 관리를 되잖아요. 해주고. 내려오면 또 맡아줍니다. 관리해주고. 또 관리비 바꿔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림을 잘 만들어서 반려인들을 위한 오피스텔 하나 졌다. 아주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적정 수준으로 졌다. 내가 밑에서 이걸 관리해주는 일을 같이 해주는 것도 내가 만약에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이면 너무 고역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정말 너무 좋아 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서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사업이고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 배우지 않고 시작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전문성이 없이 달려들었다가는 나도 키우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하고 컨설팅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파이프라인만 잘 연결해 놓으시면 내가 큰 자본 없이도 한번 해볼만 하고 가장 큰 건 나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반려견 펜션 같은 거를 만약에 하나 투자를 했다 혹은 참여를 했다. 저희는 지주분들이 꽤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분들은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네. 땅들이 보통 1000평에서 2000평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땅들이 왔을 때 실제로 한 8동에서 10동 사이.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면은 그거를 같이 쉽게 얘기하면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그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용도 하고 자기 친구들도 불러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은 운영이 되는데 소문이 잘 나면 또 아주 잘 나가더라.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플랫폼에서 투명하게 관리를 해주고 전체적인 홍보와 마케팅까지 같이 이제 메타버스 환경을 좀 활용해가지고 재미있게 보여주려는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일은 네. 제가 한 번 더 뵙고 네. 현장도 한번 가보고 하면서 좀 더 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명한 네. 건 이제는 서울 도심 내에서 일반적인 물건으로 할 만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도 돌아다녀 보시면 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머리가 아프고 골치는 아프지만 분명히 시장이 있는 곳을 찾아서 네. 공부해서 준비해서 하시면 아직은 그래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것들이 있다.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반려견 주택, 그 애견 펜션들이 네. 이제 그거의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입니다. 네. 한번 관심을 가지고요 공부를 네. 해보시면 이 시장이 충분히 있겠구나라는 게 공감이 되실 겁니다. 네. 네. 이제 우리 대표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전체적인 이제 부동산 PM 역할도 하시기 때문에 네. 좀 이제 한 분야가 아닌 좀 전체를 보고 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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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제 고객들이 이렇게 오시면 네.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질문이 네. 뭐 물론 아주 오래된 것들은 이제 단독주택은 철거하고 새로 짓기는 하지만 좀 네. 애매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뽀개고 신축을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지 네. 아니면 이거를 살짝 용도 변경을 해서 더 가치를 높일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네. 무엇을 보고 이 선택지를 우리가 가려야 되죠?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사업성으로 접근하느냐 주거용으로 접근하느냐 좀 다르겠지만 만약에 사업용으로 상업용으로 접근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기간도 투자하는 금액도 적어야 하니까 네. 당연히 선 검토가 리모델링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투자되는 시간과 기간이 더 많아질수록 리스크도 커지고 네. 환금해야 될 비용도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아까 보여드렸던 저 책도 네. 이제 리모델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예. 그 내 집 사용 설명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이건 이제 프로젝트 과정을 이렇게 다 기록하시나 봐요. 예, 보통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보면 특히 리모델링은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변수들이 나중에 하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이걸 설계자가 또 시공자가 이걸로 관리했던 CM이 건축주가 각각 다른 시각에서의 어떤 이 바라봤던 컨텐츠들을 하나로 담고요. 이제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5권이 한 세트예요. 그래요. 이게 그래서 5권이나 돼요. 예. 그래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과정들 그 이후에 이제 찍고 나서 화보를 찍고 또 하자 관리했던 것들 이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까지 다 기록을 해놔서 리모델링의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 하자거든요. 하자. 왜냐면 수리를 했는데 했던 수리 계속 하게 되면 어디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화장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더군다나 내가 이거를 매각을 했다. 거기서 안 끝납니다. 매각했는데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자도 못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땐 이 과정을 기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해야 된다. 네. 굳이 라고 하게 되면 신축은 트렌드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트렌드. 예를 들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심에서 가장 많이 요즘에 썼던 유행했던 스타일이 외벽 마감이 석재 마감이 아니라 타일 마감이었죠. 그렇죠. 네. 뭐 파벽이라든지 뭐 롱브릭이라든지 대부분 타일이었잖아요. 그게 주변에 요즘에 막 인기 있게 막 지어집니다. 맞아요. 그럴 때 나 혼자 석재로 가게 되면 너무 이제 또 올드 패션해져서 이제 좀 아무래도 좀 호불호가 떨어지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뭐 스타코 같은 거 네. 가성비는 좋습니다. 하지만 스타코를 사업하시는 분들은 짓자마자 파셔야 돼요. 왜 3년 지나면 집이 혼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처럼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사업의 어떤 이제 이익을 창출할 거냐에 따라서 리모델링이냐 또 신축했을 때 신축의 외장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해질 것이고 최근에는 이 공사 비용의 이슈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예, 리모델링의 가장 큰 단점이 공사 비용 예측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될 때까지 해야 되니까 맞아요. 하다가 구조적으로 문제 생기면 또 기간도 오래되고 확정하기가 힘들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자금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그때 딱 부족한 만큼이 보통 이제 분쟁거리가 되고 그렇죠. 준공이 안 나고 이것 때문에 오래 걸리고 결국 하자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버퍼 구간, 즉 금융의 버퍼 구간이 있을 때 서로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신축도 리모델링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네. 사실 좀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공사비가 너무 올랐어요. 자재값도 올랐지만 인건비도 올랐어요. 그럼 이 시공사가 이걸 자기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시공사도 계속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한테도 개런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건축주들이 대부분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계약서에 썼으니까. 난 이 조항이 있으니까. 무조건 당신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둘 중에 하나로 돌아올 겁니다. 뭘로 돌아오냐? 하자로 돌아오거나, 그렇죠. 추가 비용으로 돌아오거나, 유치권으로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업자들은 이거를 업으로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어떻게든 만듭니다.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유지를 하고 가느려고 하면 서로가 다 오픈하고 대화하는 게 좀 낫다.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픈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용역비나 이윤을 정해주고 오픈북 실제 들어가는 거를 다 까자. 왜? 지금처럼 환경이 불안정할 때는 얼마를 남겨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약속한 기간 안에 사업이 끝나지. 얼마 전에 또 레미콘 또 이슈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사업을 꼭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 서로 한 팀이 돼서 오픈하고 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또 뭐 용도 변경도 같은 이제 맥락인데요. 네. 솔직히 이거는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네. 전문가들도 많이 이제 심사숙고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결정하면 굉장히 큰 탈이 나니까요. 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네. 가장 좋은 선택지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